최쌤의 스터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강좌는 한글의 문단번호와 글머리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글을 실행한 다음에 기능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 예제를 불러오기 위해서 서식 도구에 있는 열기를 클릭하고요. 바탕화면에 레벨업 폴더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오피스 한글 예제 파일. 여기에 4강 문단번호와 글머리표 예제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컴퓨터 자격증 종류라고 되어 있고요. 빨강색의 기관, 그 다음에 검정색의 자격명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글머리 기호를 이용해서 여기에 기호를 삽입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단 번호를 이용해서 수준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번호 모양을 지정하기 위해서 내용을 여백에서 드래그해서 블럭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번호 모양은 서식 메뉴 안에 가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의 번호 모양이 바로 문단 번호 모양이 되겠고요. 위쪽이 글머리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번호를 부여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글머리표는 글머리에 기호를 부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목에 해당되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각각의 기호와 번호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주는 기능이 바로 문단 번호와 글머리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번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를 적용하기 위해서 역삼각형의 자세히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지금 문단 번호 모양은 없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데이터의 앞쪽에 번호가 삽입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번호 모양을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공문서법상 7수준까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7수준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이시는 수준은 4수준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7수준을 모두 보시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문단 번호 모양이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7수준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요. 많으면 3수준 정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만들어져 있는 4수준의 번호 모양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번호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 알아보실 거고요.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 역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1수준, 2수준의 모양을 살펴보고요. 바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수준은 방가로 가를 한번 적용을 해볼 거고요. 2수준은 방가로 영문, 소문자를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모든 수준이 1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관명은 1수준이 맞지만 여기 있는 빨강색은 1수준이 맞지만 까만색은 2수준이 되겠죠. 2수준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1수준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 다가 아니라 2수준에 해당되는 방가로 A, B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수준 내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준을 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야 되는 까만색을 여백에서 드래그해서 블럭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수준 증가라는 거는 1수준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고요. 수준 감소라는 거는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1수준이 아니라 2수준으로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서 바꿔주시면 자동적으로 그 하단이 위쪽에 있는 수준을 받아서 연결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까만색 부분 블럭 주고 수준을 내려주셔야겠죠.
자, 까만색은 모두 블럭 주고 수준 내리고 블럭 주고 수준 내리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1수준은 빨강색 부분 가나 다라 잘 부여가 됐고요. 2수준에 이 자격증명에 소문자 AB, AB, ABC 이렇게 잘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문단 번호 모양인데요. 여기에 번호 모양을 내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방가로 가는 마음에 드는데 이 소문자 A 방가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 양가로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번호 편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다른 1수준, 2수준의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하셔도요. 이렇게 블럭을 주시고 다른 모양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번 블럭을 주고 문단 번호 모양, 이전 번호 목록에 이어 첫 번째는 새 번호가 맞죠. 두 번째부터는 이전 번호 목록에 이어서 해줘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1수준, 2수준이 번호가 제대로 부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메뉴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반드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단 번호 모양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데이터가 추가될 때 자동으로 문단 번호 모양이 들어간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워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자, 이게 문단 번호 모양인데요. 문단 번호 모양은 이런 식으로 블럭을 주셔서 지금 나는 얘가 1수준, 2수준이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여기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 교통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는 문단 번호 모양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있는 걸 사용하시는 건 내가 마음에 드는 1수준과 2수준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1수준, 2수준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준 올리기 내리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설정을 해줬고요. 만약에 얘가 자기가 몇 수준인지 몇 번째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시면 문단 번호 모양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수정해주면 된다라는 것까지 해보셨는데요. 번호 모양을 편집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단 번호 모양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번호 모양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편집하려면 사용자 정의라는 곳에 들어가서 편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 정의에 들어가시게 되면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해가지고 7수준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미리 보기에 보시면 7수준까지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번호 모양을 만드실 때 중요한 건 1수준은 꺽쇠 1을 의미하고요. 2수준은 꺽쇠 2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해서 7수준은 꺽쇠 7이 되겠죠. 이 꺽쇠는 저희가 제곱근 이런 걸 할 때 사용되는 건데 키보드 자판에 숫자 6 위에 보시면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번호가 각각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고 이 앞에 꺽쇠를 반드시 넣어야 1수준이라고 인식을 하는데요. 그 모양을 바꿔주는 곳이 바로 여기 있는 번호 서식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모양을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1수준에는 방가로를 넣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1수준에 방가로가 들어가 있고요. 번호 모양이 1, 2, 3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수준에 이렇게 숫자 1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점, 2점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번호 서식에서 가로를 지우고요. 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점, 2점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번호 모양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 2, 3으로 바꾸니까 1점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서식에서는 점을 넣을 건지 가로를 넣을 건지 등등등을 모양을 만들어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준의 모양은 여기서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기존의 가나다로 하고요. 점으로 이렇게 주고요.
살짝 안으로 넣어주는 거는 너비에서 여기서 포인트로 주시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수준 모양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 수준 클릭했더니 가나다인데 방가로가 여기에 모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번호 모양은 가나다고 그 다음에 방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양가로로 바꿔볼게요. 양가로의 이 수준이고 번호 모양은 1, 2, 3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는 걸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나는 1수준보다 2수준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여기에 너비를 한번 줘볼게요. 너비를 한 20포인트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한 글자는 10포인트예요. 네, 자음 모음이 모여서 2바이트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하나가 1바이트가 되는 거고요. 한글은 2바이트고요. 2바이트는 10포인트. 그러면 20포인트를 준다라는 얘기는 한글 두 글자만큼 안쪽으로 보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20포인트를 주니까 이렇게 떨어져서 가는 건 확인이 되는데 번호가 그대로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정렬을 이용해서 지금 왼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번호가 이렇게 왼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걸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번호도 같이 따라간다. 내용에 맞춰서 번호도 따라가려면 반드시 정렬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수준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3수준, 4수준, 7수준 여기는 건드릴 필요가 없겠죠. 설정. 자,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가는 맞지만 여기서부터는 나, 다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블럭을 주시고요. 저희 문단 번호 모양. 자, 이전 번호 목록에 이어서 해 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안쪽으로 살짝만 넣어주셔도요. 이렇게 훨씬 더 보기가 좋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어때요? 1수준, 2수준, 수준에 따라서 번호를 내가 원하는 번호 모양으로 만들어서 넣어주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문단 번호 모양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글머리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머리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문단 번호 모양을 삭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문단 번호는 없음을 설정하시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여기에 글머리표를 주실 건데 여기에 보시면 글머리표가 이렇게 흑백으로 되어 있는 글머리표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컬러풀한 글머리표가 있습니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글머리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문단 번호와 다른 점은 글머리표는 수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준을 내리거나 올린다는 개념이 없다. 그냥 우리가 여기에 각각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전체 블럭을 주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글머리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1수준, 2수준 모두 다 같은 모양으로 같고요. 얘를 수준을 낮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머리표는 수준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수준, 2수준을 어떻게 구분하죠? 네, 다른 글머리표를 주셔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다른 글머리표를 직접 설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수준, 2수준 주시면 되고요. 약간 불편하죠? 문단 번호는 알아서 1수준, 2수준 내려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글머리표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글머리표 한번 줬고요. 만약에 내가 컬러풀한 글머리표를 주고 싶다. 그림으로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림 글머리표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별로 예쁜 게 없어요 라고 하시면 그림 글머리표 모양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모양들 중에서 골라서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 달 모양 한번 넣어 볼게요. 설정. 네, 너무 예쁘게 잘 들어갔어요.
자, 여기는 역시 다른 모양으로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냥 화살표 모양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화살표 모양 눌러주고, 화살표 모양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수준은 달 모양, 2수준은 화살표 모양이라고 줬는데, 그럼 1수준은 살짝 나오고 2수준은 안쪽으로 넣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문단번호 모양과 같게 이렇게 블럭을 주시고요. 자, 그림에 그림 글머리표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하셔서 여기에 너비를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와 동일하게 20포인트 주시고요. 오른쪽 정렬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설정. 네, 잘 들어갔고요. 역시 이것도 하나하나 설정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아, 이거 너무 하니까 불편한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자, 이렇게 하나만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편집에 가면 모양 복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이거는 텍스트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속성을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모양 복사해서 글자 모양은 하지 않고 문단 모양만 하겠어 라고 하시고요. 복사 하신 다음에 이렇게 블럭을 주고 다시 한번 모양 복사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이 의외로 유용한 기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간단하게 예쁜 글머리표를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관명과 자격증명을 분리하는 이런 문서를 만들어 보았고요. 번호를 부여하셔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글머리표로 독특하게 예쁘게 만드시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문단번호 모양과 글머리표를 이용하시게 되면 개성 있는 문서를 만드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기능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